안녕하세요. 예, 온수TV.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강사 김동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보이스피싱이니 문자로 뭐가 날라와서 눌러보니까 다 또 제 돈이 막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이스피싱은 무엇이고 또 스미싱 피싱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우리 예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내가 그런 게 걸리겠어? 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전 국민이 문자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거라는 그런 연구도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도 나왔고, 그거는 당첨됐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돈을 송금하라거나, 요즘은 또 저도 엊그저께 좀 받은 문자가 엄마 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용돈 좀 보내줘, 이런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제 개인정보,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문자를 보낼까? 이런 게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이거를 또 사고 파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잘 아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주의를 깊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이고 스미스 피싱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음성이 보이스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데이터, 그 다음에 낚시를 하는데 우리가 피싱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좀 합성한 신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미스는 우리가 SNS 많이 하시잖아요. 문자도 보내시고 지금 인스타도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와 또 낚시를 엮은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하는 거는 좀 아주 오래됐고요. 스미스 피싱은 지금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스미스 피싱은 무엇일까요? 대출, 재난지원금, 어느 은행에서 보냈는데 당신은 대출 적격자입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받아보시거든요. 그거 다 은행에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스미스 피싱이에요. 9시 뉴스에서 매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최근 5년간 이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 단위를 넘어가고 있답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이 중국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서울로 오는 그 관계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유형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근데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납치를 빙자한 겁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네 엄마를 내가 납치했다는 둥, 네 자식을 납치했다는 둥, 그러니까 얼마를 내가 지금 부르는 계좌에 넣어야 된다. 너무 놀래죠. 그럼 조금 똑똑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목소리 좀 들려줘봐.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럼 목소리를 들려주면 어때요? 우리 아들 목소리 잘 알아들으실 것 같죠? 너무 당황하시기 때문에 엄마 나 빨리 나 좀 구해줘. 이러면 진짜 우리 아들, 딸 목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넘어간다는 거죠. 협박전화 수법. 어떤 그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근데 또 우리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 그렇다고 돈을 넣어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아들의 친구, 다른 지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유형을 좀 보시겠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거예요. 경찰청입니다. 여기 금융감도 금감원이에요. 이러고 전화 오는 거. 갑자기 놀라는 거죠. 우리가 정부기관은 어때요? 되게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저희 직원이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지갑을 잃어버려서 경찰서로 오라고. 얘가 저는 잃어버린 적 없어요. 끊었어요. 3번이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진짜 지갑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지갑을 날치기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그것도 경찰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다시 그 전화를 하니까 구로경찰서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찾아갖고 온 거죠.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일어난 그런 사건도 의심을 하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다음 유형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금 지급기 유도하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 끊지 말고 네. 어디를 가요? 은행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사람 다 신경 쓰지 말고 누르는 대로 누르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은 어때요?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리고 빠져나갑니다. 일단 전화로 유도해서 은행으로 가게 만드는 건 무조건 100% 뭐다? B 보이스피싱입니다. 다음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대출 사기예요. 저도 지금 뭐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대출 막 싸게 해준다, 무이자를 해준다, 이게 너무너무 많이 날라오는 거죠. 그거 클릭 한번 하면 클릭하는 순간 주민번호 눌러라, 계좌번호 눌러라, 비밀번호 눌러라. 네, 이러면 돈 대출 받기도 전에 다 그냥 잔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대출까지 은행 가서 받아가지고 대출 받은 돈을 가져가는 보이스피싱도 있어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사례를 뉴스나 이런 거 아예 설마 나는 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항상 전화 받거나 문자 받는 거를 세심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다음 유형은요, 절도나 편취예요. 잡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일반 사람들 개인정보 다 해서 막 팔아먹고 막 이런 사람들 지금 많이 걸리고도 있는데, 그런 것들. 금감원 직원에는 뭐 전달을 지시하거나 특정 장소를 가게 합니다. 우리 금감원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 가서 전달하세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건 그 돈을 다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야 된다. 왜? 네, 돈이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 돈을 다 찾아갖고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이게 어젠가 그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보이스피싱 아니네. 우리 집에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김치냉장고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고를 했죠. 그 경찰이 미리 가서 그거를 다 CCTV를 설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번호를 어떻게 알고 띡띡띡 들어와서 김치냉장고 돈을 꺼내가는 걸 네, 현장에서 잡았죠.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게 사례가 나왔던 것 같아요. 9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에다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내 돈을 다 찾아온다거나 이런 거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했으면 스미싱 피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다 문자로 오거나 이메일로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뭐 유치원생도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정보는 어디에서 흘러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승인, 돈이 결제가 돼서 깜짝 놀래죠. 난 산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그거 클릭하는 거예요. 난 산 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된 거다. 그럼 요 돈만큼 넣어놓으면 그걸 지워주겠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돈을 넣고 보니까 난 사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 그러면 계좌번호를 알려줘라. 비밀번호하고 돈 못 빠져나가게 묶어놓겠다. 이런 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은 나 사지도 않은 49만 8천 원이 나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좌번호도 불러주고 비밀번호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돈이 인출되는 거죠.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가족 사칭한 문자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저도 어제도 받았고 며칠 전에도 받았어요. 엄마 나 폰 고장났어. 이게 제일 많아요. 저는 우리 직원들도 다 아는데 저는 거기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아들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는 이혼한 지가 지금 언제고 너 엄마 아빠한테 맨날 맞고 사는 거 몰라?
저는 남편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냈더니 엄마 미안해. 그때 못 도와줘서. 그렇지만 돈 먼저 보내주면 안 돼? 네, 이러고 그걸 캡처해서 구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하나 가지고 잡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소통을 좀 하면서 그걸 캡처해서 보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팁인데, 보이스피싱이 전화와 사람, 야, 너 보이스피싱이지, 이놈아 저놈아,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내 정보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때요? 더 나를 올가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바빠서 좀 이따 다시 전화해 주세요. 이러고 끊던지. 욕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택배 배송이에요. 제일 많이 당하는 수법입니다. 어디 택배 왔습니다. 아유 막 선물 너무 좋죠. 난 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택배를 받고 그러면 그 택배에 그 비용 내는 부분 있잖아요. 택배비 받으면은 뭐 운송비 뭐 이런 거. 그것도 결제한다고 계좌번호 알려주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난 선물 받지도 않았는데. 택배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다음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오죠. 코로나19에 대한 이 스미싱 피싱은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감염자가 생겨서 뭐가 이상이 있으니 확인 발열.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이미 내 거는 노출돼 있는 거예요. 클릭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건너온 뭐 이런 문자 아예 열어보지도 마시고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시키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막 자세하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례, 유형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생활 민원 사례 되게 많죠. 교통법규를 어겼다거나 뭐 어디를 가다가 무슨 뭐에 연루됐다거나 이래서 범칙금이 나온다. 그것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조회를 해봐라. 네가 진짜 차량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절대 클릭하시면 안 돼요. 차량 내가 위반했으면 어떻게 해요? 과태료 용지가 나오겠죠. 그걸 보고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 어겼으니까 뭐 120만 원 벌금을 낸다. 빨리 클릭을 해서 자기 차인지 내가 진짜 위반을 했는지 확인하라고 나와요. 문자가. 그 클릭하는 순간 이미 내 핸드폰에 있는 저장된 것들이 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6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네, 신상 유포 협박 문자는요, 어르신들은 사실 여기에 많이 이렇게 걸려들지는 않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걸려들기도 해요. 요즘 뭐 신종 어르신들한테 걸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2차 접종을 맞았는데 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려면 한번 감염자 접촉자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겁나죠, 지금. 시국이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접속을 하면 이게 또 보이스피싱이, 스미싱 피싱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내가 뭐 거기에다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신상 유포에 대한 그 피싱은요, 클릭을 하게 해서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연락처 이런 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짜로 주는 거, 뭐 당첨됐다, 뭐 추가 지원금 받을 거니까 클릭해라.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면 어디에서 다 전화가 오거나 동사무소에서 다 연락이 올 거예요. 동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은 안전한 사람의 안내를 받으시는 게 최고예요. 마지막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기관 사칭하는 게 전화로도 여기 뭐 금감원입니다 이렇게도 하지만 문자로도 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무슨 뭐 사건하고 연루가 됐다. 뭐 너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난 사기 당할 일도 없는데 클릭해 보는 거야. 무슨 일인지. 똑같아요. 클릭하는 순간 내 정보는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례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요거를 좀 숙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설마 나한테 뭐 그런 게 오겠어? 이게 아니라 좀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그 기관에서 어르신 두 분이 어르신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전화가 오셨다고 안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한번 걸어봐 달라는 거야. 당신 핸드폰으로는 안 하시고. 저야 뭐 이런 일을 뭐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구로구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보건소 직원이. 그래서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하니까 네,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 건데 이 어르신이 2차 접종을 맞으셨는데 막 뭐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막 아프시고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병원을 가셔갖고 치료를 받았는데 19만 얼마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환급 받으시려고 보건소에 신청을 하셨는데 30만 원 미만은 환급을 안 돼서 안 된다는 그런 안내 전화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모르는 전화 안 받는 거 최고. 궁금하면 유선 전화로 집에 있는 전화로 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 안 받는 거 굉장히 굿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방법 하나 말씀드리고 수업을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피싱 사기 예방법은요.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는 절대 응대하시면 안 됩니다. 뭐 금감원이네 경찰청에 다 소용없어요. 그거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전 잘 몰라요. 끊으시면 돼요. 두 번째,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거. 가까운 은행을 빨리 가세요. 현금 지급기 앞에서 전화 끊지 말고 하세요. 이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라고 하고 전화를 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죠. 잠깐만요. 내가 금방 요 일 보고 다시 전화할게요. 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저께 우리 어르신이 저한테 물어본 것처럼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주변에 자녀, 주변에 친구, 주변에 가까운 동사무소, 복지관 이런 데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어떻게 한다? 문자가 와도 클릭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신고하고 계좌에도 돈 안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행에다 얘기하면 다 알아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은행에서도 어르신이 와서 막 돈을 많이 찾거나 막 이러면 자꾸 물어보고 뭐에 쓰시냐고 물어보고 이러는 게 다 누굴 위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또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주변에 광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은행에도 엄청 써 있어요. 그거를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피해자가 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